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어제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100일이 되는 날이었고요. 천안함 사건 일주기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관계는 3월 위기설을 이야기할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반발해서 북한 측이 연일 전면전, 불바다, 핵 참화 이런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까닭이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쏠지 말지 묻지 말고 즉각 선조치해라.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대응 지침을 이렇게 내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떠들었던 이른바 3월 위기설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은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자 소개해 드립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태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석에는 변함없이 시민토론단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토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할 때마다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쏘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유난히 거칠게 들리고 수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정의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키 리저브라든지 또는 그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4이글 훈련은요, 연원을 따지면은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연례적으로 늘 해왔던 훈련이고, 또 이러한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이 강도 높은 반발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올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작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요. 또 작년 말에 연평도 사태가 있었고, 또 북한 내부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수로 비춰지고 있고, 또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해가지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삼겠다 하는데, 지금 또 국제적인 상황이 북한에게 상당히 이제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무바라크의 퇴진이라든지 최근에 그 리비아 상황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무바라크 퇴진 이후 10며칠을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에 무슨 그 야채 연구소에 출연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외적으로 상당히 이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과 수십 년 동안 정례적으로 해온 훈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의 이제 식량 사정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3차 핵실험을 하게 될지, 또 미사일 시험을 하게 될지, 여러 면에서 또 우리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에 또 지금 보면은 평양 시내에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갖고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반발 또는 소요 상황을 대비하고 있을 정도로, 결국은 그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외부의 압박보다도 어떤 내부의 동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증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키 리저브라든지 4이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북한에 훈련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방어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사태를 볼 때 우리는 국지 도발이 됐던 전면전이 됐던 북한의 어떤 기습적인 공격이라든지 또는 그 돌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 특유의 비합리성을 가장한 합리성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또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실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의원,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형편에 대해서 주목하고 분석하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냉정하게 또 현실적으로 가감 없이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시내에 탱크가 주둔한다, 이것은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꼭 그런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냐, 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중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북한 국민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미리 걱정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북한 정권에서 취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적대적인 그런 이 행위와 발언들을 하느냐 그렇게 단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년이 이제 강성대국을 선포한 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강경 이 스탠스를 취하면서 내적으로는 대화의 필요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강성대국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년인데 가시적인 어떤 조치를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북한 정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있어서 대화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겁니다. 물론 우리의 주장대로 이것은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안 하던 것을 금년 들어서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쭉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어떤 논평, 성명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강도 있게 수사는 좀 다르지만 늘 그렇게 지적하고 반발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것이 소위 말해서 뭐 전면전에 대비한 훈련이지만 한미 합동훈련의 형태로 이것이 진행이 될 때 과거에 작게 5027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방어적 개념에 그래서 반격하고 수복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합동훈련을 했는데 개념개혁 5029라는 것이 북한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군 당국에서도 개념계획 5029에 대해서 이 키리졸브 과정에서 그런 가상훈련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굉장히 혼선을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결이 돼서 강성 스탠스라는 외형적 스탠스를 취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순서로 비중의 순서로 따진다면 강성대국을 선포한 2012년에 대비한 대화라는 양날의 칼의 필요성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 자체에 대한 이 북한의 강경 대응의 연속선상 그리고 중동 사태나 뭐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 의원께서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또 크게 들리는 분석이 오히려 강성대국으로 가기 위한 그 대화의 필요성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적인 오히려 위협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대목이 더 관심이 갑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두 분 의원님들께서 양쪽의 그 여러 분석들을 잘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좀 보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 불안한 심리,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설명을 우리 정호김 의원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는 구석이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비대칭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만 가지고 있거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핵 얘기겠군요. 뭐 핵 얘기는 그 중에 하나죠. 네. 가장 뭐 중요한 비대칭 위협이지만 북한은 서울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대량의 야포를 북방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평양을 불바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뭐 북한은 남한의 이 사이버망에 돌아와서 여론을 왜곡하고 악플을 뿌리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남한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네. 또 뭐 북한은 여론이 없는 나라죠. 수령님의 말씀이 바로 여론이고 국론이고 남한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이견과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들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위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악용할 수 있는 비대칭도 있다. 이제 이런저런 비대칭 위협들을 앞세우면서 뭐 심한 말을 하더라도 남한이 대응할 수 없다. 뭐 천안함 연평도 같이 대담한 도발을 저질러도 남한 국민들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두려운 생각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뭐 이런 믿는 구석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방금 우리 최인님께서
북한 평양의 탱크 부대 주둔을 좀 더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월 15일자 구글에 찍힌 사진입니다. 물론 이런 부대들이 실제로 북한의 이 체제 불안 때문에 들어왔는지 다른 정기적인 훈련을 위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평양 시내에 북한 탱크 부대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불안감을 나타낸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비대칭 군사력 북한에 그것이 북한의 또 믿는 구석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우선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발언들은 사실은 지난해 또 그 전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발언의 강도라든지 또 발언의 주체를 보면 이렇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대목은 그 성명이나 담화의 내용이나 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한반도 정세의 불안감이 과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에서 북한의 그 발언을 과거와는 좀 달리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최 의원님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키리졸브 훈련이 예년 동안 계속 해왔던 관례적인 훈련입니다만 이번에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군에서도 사실상 좀 시인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과 지구전 또는 이런 전면전에 대한 우리의 반격 훈련이었던 것이 물론 그것도 합니다만 금년에는 덧붙여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대비한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작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북이 볼 때 남쪽과 미국의 군대가 북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그 WMD를 탈취해가는 그런 작전이기 때문에 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천안함, 연평도 있고 나서 우리 한미합동훈련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 남쪽의 잦은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죠. 남쪽의 훈련에 대해서 자기들도 무방비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지금 거의 1년 정도 계속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도 이번에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면적 정세와 관련된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비 군사회담에 상당히 북한이 좀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결렬됐고 따라서 1월달, 2월달까지 있었던 이 한반도의 대화의 분위기라는 것이 지금은 좀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의 국면이 좀 훼손된 상황에서 이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반응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것이 단순한 위협일 수만은 없다라는 또 느낌이 있고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도 이 키리졸브 훈련에 북한이 예전처럼 또는 과거 천안함처럼 그런 무리한 도발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과거와는 국면적인 정세나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